우리 집 가서 딸기 먹고 갈래?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거리는 한산했다. 그녀와 나 단둘이 남은 이 늦은 시간의 대화는 원래라면 평범한 농담 한마디로 넘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하늘엔 별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고 초여름의 바람은 적당히 따뜻했다. 갑자기요? 내가 되물었다. 그래. 너 딸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나도 딸기 좋아하거든. 며칠 전에 마트에서 딸기 3박스나 샀어. 혼자 다 못 먹겠더라고. 같이 먹자. 잠시 머뭇거리던 내가 입을 열었다. 이 늦은 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말했다. 내가 말 안 했구나. 나 별거 중이야. 네. 믿기지 않았다. 회사 행사며 회식 자리에서 늘 밝은 모습으로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종종 떠올랐다. 그 모습 속엔 다정함이 배어 있었고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 부부가 별거 중이라니 현실감이 없었다. 그동안 몰랐어요. 몰랐을 거야. 애초에 티를 안 냈으니까. 겉으론 멀쩡한 척 했지.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달라졌어. 남들은 화목한 줄 아는데 그게 다 연기였던 거지.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무언가 오래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나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나저나 너랑 나 너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 네. 그게 무슨. 아니, 취미도 비슷하고 웃는 포인트도 같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도 똑같고 특히 식성도 정말 비슷하잖아.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그러게요. 신기할 만큼 비슷하긴 하죠. 그녀가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말했다. 너 이런 말 들어봤어? 식성이 비슷하면 속궁합도 잘 맞는다고. 네. 순간 목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웃어넘기려다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호호호. 나도 누구한테 들은 거야. 하지만 그 말의 여운은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맞춰보고 싶단 생각을 잠시 하며 설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사모님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끔 한 번쯤 만나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사모님은 유부녀시고 게다가 대표님 아내이시잖아요. 제가 욕심을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녀는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뭐 어때서? 우린 이제 남보다 더 못한 사이야. 무늬만 부부지. 아무 감정도 없어. 따로 산 지 벌써 반년이 넘었고 각자 삶을 응원하기로 했어. 이젠 누구를 만나도 서로 뭐라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단념이 녹아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마치 어린아이가 유리창 너머에 놓인 사탕을 보고 손을 뻗을까 말까 망설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는 먹잇감을 앞에 둔 늑대처럼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걸 억누르지 못하는 기분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다가왔다. 괜찮아.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느낄 필요 없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정말이야. 나는 지금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냥 그거 하나면 돼.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결국 후회할 거란 걸 알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녀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감싸고 있었다. 싱크대 옆 냉장고를 열고 그녀가 딸기를 꺼냈다. 딸기는 투명한 유리 그릇에 담겨 있었고 과육은 윤기나게 붉었다. 자, 딸기 내가 좋아한다니까. 특별히 내가 손질해둘게. 그녀가 직접 딸기 꼭지를 따고 조심스럽게 설탕을 살짝 뿌렸다. 그리고 그 딸기 하나를 집어
내 입가로 가져왔다. 아, 해봐. 조금은 쑥스럽게. 하지만 나는 입을 벌렸다. 그녀의 손끝이 내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했고, 달콤한 딸기의 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어때? 정말 싱싱하고 맛있지? 네, 정말 그러네요. 지금까지 먹어본 딸기 중에 최고예요. 진짜 최고. 나는 일부러 과장되게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녀가 웃었고, 그 웃음은 더 이상 장난스러운 웃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이젠 소파가 좁게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도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부드러운 손. 따뜻하고 단단한 체온. 그게 전부였는데 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 오늘은 그냥 너랑 있고 싶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껴안았고 그 포옹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오래된 감정의 벽, 이성과 양심의 선, 그리고 혼란의 덩어리까지도 모두 그 순간 흘러내렸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확인하고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외로움이 부른 순간의 충동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도 나도 오랜 시간 끝에 마주하게 된 진짜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살고 있는 올해 27, 평범한 남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다른 이들처럼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던 평범한 취준생이었죠.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에 공개 이력서를 올려놓고 뭐라도 좋으니 일단 일자리를 구해보자는 생각으로 닥치는 대로 지원서를 뿌리고 다닐 때였습니다. 매일매일이 불확실하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제 이력서를 확인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은 순간 소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어찌나 이쁘던지 첫 통화부터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신들의 회사가 주로 도매업만 해오던 무역회사인데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한 직접 판매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더군요. 그 분야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제 이력서에 적힌 프로필을 보니 서버 관리도 가능하고 PHP 프로그래밍이나 포토샵 편집 능력도 갖추고 있어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회사 이름을 듣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른바 듣보잡 회사 같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의도 없이 다짜고짜 연봉이 얼마냐고 먼저 물어봤죠. 지금 생각하면 참 무례했는데 그때는 워낙 취업이 간절했고 작은 회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그 여성분은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만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대기업 수준까지는 어렵겠지만 능력만 충분하다면 중견 기업급의 연봉을 맞춰줄 수 있을 테니 일단 면접을 보러 와 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찾아보니 주로 해외에서 장난감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더군요. 유명 브랜드의 장난감 총판도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완전 영세한 회사는 아니고 나름의 기반을 갖춘 회사라는 느낌을 받았네요. 듣보잡 회사라고 속단했던 것을 조금 반성하며 예심 기대를 품고 면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면접 당일 평택에 있는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회사 건물은 아주 작지도 그렇다고 아주 크지도 않은 중간 규모의 무역회사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분위기가 좀 특이했어요. 직원들이 많지 않았고 몇몇 분들이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회사는 가족 회사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사장이었고 처음 저에게 전화했던 목소리 이쁜 여성분은 사장님의 와이프분이셨고 직책은 이사였습니다. 사장님의 남동생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전형적인 가족, 경영 체제였습니다. 면접은 대표님과 이사님 두 분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 동안 대표님은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질문을 하거나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약간의 시큰둥함이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로는 대표님은 사실 어리고 이쁜 여직원을 뽑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먼저 전화해서 면접을 제안했던 그 이사님이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이죠. 단순히 통화만 한번 해보고 그날 처음 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님은 면접 내내 저의 강점들을 강조하며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서버 관리, 프로그래밍, 디자인까지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대표님께 말씀하시더군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저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직원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이사님이 저를 꼭 채용해야 한다고 대표님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사님과 대표님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님과 대표님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사님의 나이가 많아 봐야 저와 띠동갑 정도, 30 초반에서 중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안이셨죠. 반면에 남편인 대표님은 정수리가 훤하게 드러난 전형적인 원형 탈모에 괴까지 나온 누가 봐도 50살은 넘어 보이는 아저씨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사님은 37살이셨고 대표님은 10살 연상인 47살이셨습니다. 나이 차이도 꽤 났지만 외모에서 오는 분위기나 나이 가늠이 너무 달랐죠. 거기다 이사님은 키가 165cm 정도의 아주 늘씬한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새끼가 잘잘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퇴폐적인 매력이라기보다는 묘하게 섹시하고 이성적인 끌림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동창회의 목적이나 강남 1970에 나왔던 배우 김유연님을 상당히 많이 닮으셨다고 할까요? 특히 상체가 하체에 비해 상당히 풍만한 글래머 스타일이셨죠. 얼굴은 보통 이상으로 절대 못생긴 편이 아니었고 공안이라 누구나 30대 초중반 정도로 보았습니다. 회사 안팎에서는 사모님이 사장님의 재력을 보고 결혼했다는 풍문도 돌았는데 외모와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사님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주로 맡고 계셨습니다. 가끔 결제나 송금 때문에 은행에 함께 갈 때면 은행 직원이 이사님과 저를 보며 두 분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사님도 들으면서 웃고 저도 쑥스러워하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자 헤어스타일 중에 긴 생머리에 고데기로 웨이브를 살짝 넣은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사님이 평소 그 머리를 즐겨하고 다니셨습니다. 저의 최애 스타일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출근 첫날 이사님이 직접 저의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 책상에는 전화기만 딸랑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왜 컴퓨터가 없냐고 물었더니 이사님은 제가 맡을 인터넷 관련 업무 특성상 아무 컴퓨터나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저에게 필요한 컴퓨터 사양을 직접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새 컴퓨터를 사줄 생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괜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한 켠을 보니 작은 포스트잇에 정태씨 첫 출근 환영해요라고 예쁜 글씨로 적혀 붙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따뜻한 환영, 인사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대부분 직원들은 물류창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약 8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주로 영업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이사님과 저 둘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고 처음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거나 간단한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가벼운 장난도 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좀 조용한 편인데 가끔 뜬금없이 재밌는 드립을 날려서
직원들을 빵 터지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사님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정말 재밌다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죠. 그렇게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해가며 이사님과도 편안하게 잘 지내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가 이사님에게 사적인 이성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사실 평소에 이사님이 저에게 잘해주시긴 했어도 직장 상사로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채용 담당자로서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성적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잘해주는 것을 넘어 저를 유혹하는 건가 하고 오해를 할 만한 행동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둘이서 사무용품을 사러 문구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려는데 이사님이 갑자기 주위를 쓱 보더니 보는 사람 없지? 하고는 느닷없이 제 팔짱을 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제가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몰래 다가와서는 제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정태 씨, 허벅지가 참 튼실하네 하고 지나가시기도 했어요. 이런 식의 행동들은 보통의 남녀 사이에, 특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사님이 왜 저러시지?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하다가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대표님 와이프분이신데 하고는 그냥 애써 모른 척하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저 혼자 오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네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1박 2일로 태안 쪽으로 단합대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화합과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직영점과 거래처 직원들까지 함께하는 자리였죠. 관광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다 같이 이동했습니다. 보통 부부 사이라면 사람들 눈도 있고 당연히 대표님과 나란히 앉아서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오르자마자 이사님이 제 옆자리로 오시는 겁니다. 저에게 정태 씨 옆에 앉을 거야 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대표님은 멀찌감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앉으셨고요.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지만 워크숍이니까 분위기 좋게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그냥 웃으며 이사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태안의 숙소에 도착해서 간단한 정신교육도 좀 받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야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들 함께 술을 한잔했습니다. 어두컴컴해진 밤 9시쯤부터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야외에 둘러앉아 삼겹살도 구워 먹고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그때도 이사님은 굳이 제 옆으로 와서 앉으셨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잔잔하고 분위기 좋은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이사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손깍지를 껴오셨어요. 예상치 못한 행동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님은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조용한 목소리로 저만 들릴 정도로 귓속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놓을 때까지 이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사님의 목소리가 마치 나를 절대 버리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조용하게 저에게만 들리게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고 온갖 생각이 다 드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 다들 술이 많이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사님은 원래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셨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간이 노래방 기계도 있어서 다들 돌아가며 노래 실력을 뽐내고 신나게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밤 12시가 넘어가자 더 마실 사람들은 따로 앉아서 먹고 숙소에 들어가서 잘 사람들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라 누가 사라져도 서로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네요. 혹시 눈에 안 보이는 직원이 있으면 화장실에 갔거나
강에 자러 갔겠지 하고 다들 무심경에 할 때였죠. 그때 갑자기 이사님이 저에게 자기를 숙소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밤이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고 숙소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이사님을 부축하며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은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아서 적당히 알딸딸해 보일 정도였고, 저는 그날따라 직원들이 신입이라며 술을 자꾸 권하는 통에 좀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막 살이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이사님과 제가 나눈 대화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정태 씨, 뭔 술을 그리 많이 마셨어? 아, 네. 직원들이 신입이라고 돌아가면서 주셔서요. 어휴, 그 양반들 참. 그나저나 똑바로 걸을 수 있겠어? 정태 씨가 날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데려다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약간 혀가 꼬인 발음으로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사님은 제가 지킵니다. 그냥 숙소 앞까지 데려다 주는 것뿐인데 왜 제가 지켜주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기운이었을까요? 이사님은 제 말을 듣고 약간 감동받아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진짜로? 근데 이렇게 비틀거리는데 지켜줄 수 있어? 호호호 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다시 허세를 부리며 외쳤죠. 아닙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지켜주겠다는 액션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이 제가 뭔가 오해를 했다고 생각했는지 잡고 있던 제 손을 잠시 풀더니 갑자기 제 손가락 사이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끼워 넣으며 깍지를 껴오더군요. 그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 술에 취해 정신도 약간 없고 저도 꼬였는데 심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 않기로 했습니다. 갑시다 하고는 깍지를 끼운 채로 어둠 속을 함께 걸어갔어요. 막상 숙소 앞까지 도착했는데 이사님의 손을 놓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보내기가 싫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도 깰 겸 조금만 더 걷자고 제안했고 이사님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어둠 속을 조금 더 걸었어요. 둘이서만 걷고 있으니 대화가 끊기면 어색할까봐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자신의 남편인 대표님과 처음 만난 이야기, 연애부터 결혼까지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제 연애 이야기나 대학생 때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죠.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눈앞에 벤치가 하나 보였어요. 잠시 앉아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벤치 위에 깔아주며 앉으라고 했더니 이사님이 앉으려다 말고 갑자기 제 볼에 뽀뽀를 쪽 하더니 고마워서 해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너무 뻘쭘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갑자기 묘하게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색함을 깨보려고 애써 밝게 약간은 장난스럽게 드립을 날렸네요. 에이 할 거면 입에다 제대로 해주지. 애도 아니고 볼이 뭡니까? 볼이. 그랬더니 이사님이 나 술을 많이 마셔서 술 냄새가 나서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군요. 저는 속으로 설마 하란다고 진짜 하겠어? 하고 생각하며 다시 말을 받았습니다. 뭐 어때요? 저도 술 많이 마셔서 똑같이 입 냄새 나는데요. 뭘. 그리고 뽀뽀하다 보면 막 술 냄새 같은 건 없어지고 꽃향기가 나고 그러는 법입니다. 술김에 막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던졌습니다. 이사님이 제 말을 듣고 10초 정도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정태야, 잠깐만 눈 감아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아까보다 훨씬 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진짜인가? 아니면 눈 감게 하고 다른 장난을 치려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대표님이 알게 되면 어쩌지? 이사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내가 유부녀와 연애를, 그것도 직장 상사랑.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게 진짜인가?
혹시 이사님이 꽃뱀은 아닐까?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은 전쟁터 같았지만 몸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네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이사님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머리가 백지처럼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만 댔다가 바로 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굳히고 있더군요. 아, 이게 뽀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몇 분 동안 저는 메시 드리블을 치고 이사님은 마치 호날두처럼 현란한 드리블을 쳤습니다. 그렇게 드리블을 다 치고 나서 다시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요. 이사님이 나지막하게 약간은 쑥스럽게 말했어요. 꽃향기가 진짜 나네. 그러면서 해에 웃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이사님이 41살에 아이 둘 딸린 엄마가 아닌 20살의 수줍은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쑥스럽게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날 이후부터는 이사님과 저는 연인처럼 가까워졌어요. 회사 마치고 몰래 만나 영화도 보러 가고 밤에 드라이브도 가고 연차를 같이 써서 놀이동산에도 놀러 가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만나는 스릴도 있었지만 그보다 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이사님을 보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둘이 몰래 만나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사님이 술을 좀 많이 마시더군요. 원래 그냥 맥주 한두 캔 하는 정도인데 소주를 막 타서 먹는 것을 보고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둘 다 술이 약간 됐을 때부터는 저 여자가 나랑 오늘 크게 사고 한번 치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사님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이사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랑 데이트를 한다고 거의 새벽 1시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소원해도 와이프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집에 늦게 들어가면 남편이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종종 늦게 들어가면 뭐라고 안 해요? 이사님은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덤덤하신 건지 큰 감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크게 뭐라고 안 해. 왜? 신경 쓰이니? 아뇨. 저는 괜찮은데 이사님이 난처할까 봐요. 아냐, 난 괜찮아. 정태아, 너 잔 비었네. 자, 한잔 해. 하면서 그날따라 술을 계속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둘이 좀 알딸딸하게 눈도 풀릴까 말까 할 때쯤 이사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태아, 나 사실은 대표랑 별거 중이야. 네? 저는 너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너만 알고 있으렴. 그러더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과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소홀해지더랍니다. 부부들은 오래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홀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떤 날은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말로는 서울에 출장 간다고 하고 이틀 3일씩 밤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잦아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거래처의 여직원과 바람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이혼도 생각했는데 역시나 어린아이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로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별거 상태로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멍쪄 있었습니다. 유부녀인 줄만 알았는데 별거 중이라니 혼란스러운 동시에 어쩌면 우리 관계의 변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사님은 제 손을 잡고 정태야, 너니까 믿으니까 너에게만 말해주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술 한 잔 더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더 하다가 이사님 집으로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대뜸 이사님이 저에게 딸기를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뜬금없이 웬 딸기인가 했습니다. 선물 받은 딸기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저보고 좀 들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대표님 집에 있지 않아요? 하고 물었는데 이사님은 아니, 별거 중이라 살림도 따로 살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애들도 금요일이라서 외갓집에 놀러 갔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또 복잡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지금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라는 건가? 라면 먹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딸기 가지고 가라는 게 혹시 그린라이트? 오늘 드디어 그날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술기운과 분위기에 이끌려 저는 이사님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집은 참 좋더군요. 넓고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멋졌습니다. 저는 집 구경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사님에게 구경해도 되는지 물었고 이사님은 하라고 했습니다. 거실, 부엌, 서재 등 이 방 저 방 구경하고 마지막에는 이사님의 침실도 구경했는데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여기서 예전에는 이사님이랑 대표님이 함께 했겠지 하면서 왠지 모를 질투심도 생겨났습니다. 제가 방 구경을 하는 사이 이사님은 부엌에서 딸기를 챙겨서 예쁜 종이 가방에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먹을게요 하고 종이 가방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사님이 종이 가방을 뒤로 쏙 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주길래 손을 내밀었는데 또 손을 뒤로 쏙 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들에게 뭘 줄든 말듯 장난하는 것처럼요. 고맙다는 말 안 해? 하길래 제가 웃으며 아이고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님은 종이 가방을 완전히 넘겨주지 않고 제 손을 잡은 채로 말로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사님에게 다가가 쪽 하고 안아줬습니다. 이사님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제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정태아, 오늘 나 혼자 있기 싫은데. 그 말에 또다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사님을 더욱 꼭 안으며 최대한 간드러지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가기 싫어요. 우리 오늘 같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이사님의 아무도 없는 집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퇴근 후에는 몰래 만나 데이트를 하고 밤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우리 둘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이사님은 저에게 더 이상 직장 상사가 아닌 걔가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더 큰 계열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평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옮긴 후에도 약 6개월 정도는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애가 그렇듯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고 눈에서 멀어지니 조금씩 서로에게 소홀해져 갔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연락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는 소원해졌고 결국은 서로 말없이 연락을 끊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타올랐던 관계였지만 마지막은 의외로 싱겁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제 밤이었습니다. 케이블 TV에서 우연히 영화 동창회의 목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에 나왔던 배우 김희원님을 보는데 문득 이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를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 그녀가 갑자기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1년 넘게 뜨거운 연애를 했고 헤어진 지는 꽤 되었지만 그 밤의 기억들과 그녀의 웃음, 그녀의 채취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연락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대표님과 이혼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처럼 연애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녀는 제게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자 가장 뜨거웠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